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정보를 알아야 돈맥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뭐 정보를 알아야 돈맥 보인다 뭐 그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정보를 알아야 돈이 됩니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정보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정보도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정보를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는 거가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부지런하지 않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 가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네들도 부지런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단지 돈이 안 되는 쪽에 돈이 된다고 열심히 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돈이 되는 거냐면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그럼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를 남에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아주 고급 정보다, 너만 알려준다, 그런 건 다 사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면 자기가 하지 왜 남을 알려주겠어요. 또 세상에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혈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등등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길거리에서 만난 나를 그런 정보를 준다는 거는 사실 사기나 다름없죠. 이 테헤란로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너만 아는 정보다. 너만 아는 정보는 다 아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키우냐면, 우리는 그거를 이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증하려고 할 때는 내가 검증 능력이 있어야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검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증 능력을,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타당한 정보인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 그 정보를 검증할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는 정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우리가 이제 어떤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 싸다, 이 땅 그 좋은 땅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이 땅의 현재 시가, 다음에 개발 행위, 또 이 도시계획 확인은, 또 이 공시지가, 다음에 주변 거래 시세, 모든 거를 그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요, 신뢰할 수 있겠죠. 그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무엇인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땅을 갖다가 이 땅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자연 이게 어떤 땅인지 대해서 일목정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토지이음이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개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번지수만 알면 우리가 그걸 보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쟁이들이 그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가 뭡니까? 책년오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만 보면 그냥 전생과 금생과 후생을 맞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지번만 알려주면 그 땅의 지번 가지고 이 땅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일목정연하게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목사님 이 땅 어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증을 하세요. 물론 거기 검증하시다 보면은 생소한 말이라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 목이 뭡니까? 목장 용지가 목이지, 그렇죠? 우리가 임이나 전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공 써져 있으면 뭡니까? 공장구지입니다. 예. 그런데
또 저기 염스에서 문제 염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자로 쓴 거가 있는데 어떤 분은 아주 뭐 어려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답도 구분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이 답인지 답이 전인지. 전은 밭이고 답은 논입니다. 이제 물론 지목에 대한 문제 지은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게 용도가 개발 행위에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익산지인지 다음에 그 이 농림산지인지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인 이런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것도 만약에 이게 왜 이거입니까? 라고 하면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공원은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 땅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맹지죠. 맹지. 맹지가 이제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는 걸 맹지라 그러는데 맹지는 맹지인데 맹지가 아닌 맹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속는 경우가 뭐냐면 현황도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상으로는 지적도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는 도로가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지적도를 안 띄워보고 그게 맹지가 아닌지 알고 샀다가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전혀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맹지인 경우에는 그 앞에 땅 주인의 현황 도로인 땅 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집을 짓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안 띄워보고 그런 실수를 해서 땅을 사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맹지로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다음에 이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잖아요. 땅을 갖다가 쪼개서 파는 사람들, 이 근처에 뭐 역세권이 들어선다라든가 아니면 뭐 신도시가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뭐 이래서 여기가 앞으로 잘 되니까 여기를 갖다가 미리 투자한다 해갖고 이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놓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둑판 모양으로 해놨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공동으로 갖다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 그림에 떡인 땅을 갖다가 사놓고 저기가 내 땅인데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묘자리 봐놓듯이. 그런 묘자리는 그래도 길이라도 있죠. 근데 그렇게 계획부동산이 그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땅에 한 필지를 갖다가 투자해 놓고 설사 그 지역이 발전이 돼도요, 그 땅은 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맹지는 다름없는 바둑판 모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들을 사는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 대한 공유 지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지식과 갑구와 을구가 뭐냐?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거고 을구는 채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갑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관계를 볼 수가 있고 을구를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렸나 안 빌렸나를 아니면 거기 설정이 돼 있나 안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이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어느 정도 다 그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검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검증 능력이 있어도 또 그거 외적인 검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막 이러잖아요. 여기 앞으로 이 철도가 지나간다. 도로가 새로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듣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네이버에 지도 검색을 하면요. 지도에서 확대를 이렇게 줄여보면 화면을 줄여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앞으로 PPT를 하기 위해서 이 TV를 갖다 놓기 때문에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지도 검색 전문 앱에서 축소를 하다 보면요. 이 도시계획이 그림이 나와요. 앞으로 철도가 지나갈 길이라든가 앞으로 이 도로가 생길 거라는 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과거에 대한 모양을 보려면 다음 지도를 봐셔야 돼요. 다음 지도에 보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모든 지도를 연도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양이었는데 2017년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2017년도, 2006년도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위성사진으로 현재의 그 지도의 땅의 모양을 갖다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 이 땅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다음 지도 앱을 볼 수 있는 거와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볼 수 있는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셔도 이게 앞으로 발전 길이 나겠구나 안 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능력을 굳이, 그리고 요새는 땅 같은 것도 현장을 안 가도 돼요. 요새는 다 위성 사진으로 구글 웹으로 해서 그 검색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네이버나 다음은 휴전선 지역의 지도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구글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있는 위성 사진을 보고 싶을 때는 구글을 보십시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어디냐면 동두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네이버나 다음으로는 그 동네의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도로를 접한 땅이라면 로드맵으로도 현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가지 않아도, 이제 지방 같은 데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런 거로 인해서 현재 그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사주를 보고 과거, 미래, 현재를 점쟁이들이 맡으시지, 땅의 지번만 가르쳐주면 과거에 이 땅이 어땠고 다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음에 이 땅이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정보를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는 이 허위 정보를 갖다가 고의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카더라 통신이라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카더라, 그렇더라, 이런 거로 해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누가 맛있다고 한다고 해서 전해주지 않아요.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전해주지, 제가 먹어보지도 않고 누가 맛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 야 거기 맛있다 그러더라, 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설사 이게 내 입맛에는 엄청 맛있는데 남한테는 안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취향이니까. 근데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거기 맛있더라, 맛없더라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도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겪어져서 이 귀중하게 벌은 재산을 날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의 땅에 대한 거 예를 들은 건데, 돈도 없는데 땅 얘기하지 마시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는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들으시는 분이나 또 우리 성도분들이 내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나름 검증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보러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투자 유치자도 아니고 이거에 좋다라고 투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검증 능력이 왜 있냐면, 제가 진짜 거의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거의 뭐 가구 공장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소파 공장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은 안 해본 게 뭐냐고 그래요. 근데 뭐 안 해본 거를 만나본 적이 드물어서 거의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업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다 해보질 않았지만 뭐 비슷비슷한 거죠. 쇼파 공장 하다 보면은 옆에 뭐 장롱 공장 사장도 알게 되고 가구 공장 사장도 알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게 되죠. 정확하게 뭐 가구를 안 만들어 봤는데 뭐 가구까지 안다 할 수는 없지만 소파 공장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 4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들은 풍월 정도.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죠. 식당도 만약에 제가 이제 가든을 했었으니까 뭐 식당에 대해서도 뭐 요리가 차이일 뿐이지 뭐 그 재료가 차이죠. 소고기를 넣냐, 돼지고기로 하느냐, 생선으로 하냐에 따라지 요식업이라는 어떤 그 장르는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업이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해도 대박이 날 수 있다. 그게 이제 금융을 알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떡볶이집이 있는데 조수 떡볶이라든가 아딸 떡볶이 같이 떡볶이 자체로도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하는 집도 있고요. 치킨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래도 생종 치킨 프랜차이즈는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그 뭐 페리카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많지 않습니까? 프라다 치킨부터 시작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또 이 지방에 가면 또 듣지도 못한 또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대중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도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금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을 아는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든지 확장성이 있는 거고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그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볶이 장사를 해도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생 떡볶이 장사만 동네에서 하는 사람도 있죠.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거는 금융인데 제가 오늘 시간은 이 정보에 관련된 거니까요. 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가 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되는 게 우리가 금융 투자에 대한 거가 있어요. 코인에 투자하라. 코인이 대박이다. 뭐 비트코인이 뭐 10년 전에 뭐 3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 뭐 5천만 원이 됐지 않느냐라고 코인 열풍에 빠져서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 테헤란에 옛날에 그 이 복숭아 밭이었었어요. 근데 그 복숭아 밭이었다고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평당 2억이 넘는 테헤란 노가 옛날에 복숭아 밭이었던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0여 년 전에 비트코인이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됐다. 뭐가 다른가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업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모르는 정보에는 내가 어두워요. 그거는 학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많이 사기당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사기를 당해요. 내가 모르는 데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내가 모르는 정보는 내가 검증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능력도 되지도 않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해서 판단하면은 그래서 결국 사기 사건에 휘말린다는 거죠. 우리가 다단계나 피라미드에 빠지는 것도 어떤 부류들이 빠지냐 그러면 고졸 전문대 3류대 출신들이 빠진다고 그래요. 경제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듣는데 깊은 지식이 없는 자. 근데 꼭 전문대 3류대가 아니라 의사들도 금융 지식이 없죠. 의사들도 그래서 금융사기에 빠지는 겁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거지
이 금융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극단적 비율을 뭐 고졸 뭐 전문대 3년대 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도 의사라든 6년제 대학을 나와도 고졸의 지식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공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공부를 하죠. 근데 대학만 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원하지 않는 교육도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배우지 않습니까? 한문도 배우고 제2외국어도 배우고 다음에 뭐 수학도 내가 수학자가 되지도 않을 건데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까지 풀어야 돼. 사회에 나오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지식이거든요. 사회에서 함수를 쓸 일이 있겠습니까? 3차 방정식을 풀을 일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푸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물리는 또 어떻고요? 화학은 또 어떻고? 전혀 사회에 나와서 쓸 일이 없는 건데 우리는 강제적으로 대학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그 사회에 필요 없는 지식들을 터득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열등생이 되고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우등생이 된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열등생이었어요. 선생님한테 맨날 매 맞아갖고 농땡이 간다고 맞아갖고 화장실 청소는 거의 돈 맡아서 했고 뭐 진짜 그랬는데 이게 사회에 나오니까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그 지혜더라고요. 저 화장실 청소를 아주 깨끗이 잘합니다. 그 다른 애들 똑똑한 애들 화장실 못해요. 어떻게 닦는지도 몰라. 근데 저는 아주 변기 닦는 요령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소년한테 말 안 들어서 혼나서 하는 청소가 사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칭찬받는 거가 된다는 거죠. 사회에는 방정식을 풀 일도 없고 화학 공식을 알 이유도 없죠. 니베부시 로블레라고 원소 기호를 외울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 정보를 억지로 받아들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한 검증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돈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맥이 문제가 돈이 흐르는 맥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돈 냄새를 잘 맡을까? 근데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겠죠. 뛰는 놈이 나는 놈, 나는 놈에 나는 놈 붙어 다니는 놈. 나는 놈은 날개짓이라도 하는데 나는 놈 붙어 다니는 놈은 날개짓도 안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한 3, 40년부터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한 10여 년서 그 싸이라는 가수가 뛰는 놈에 나는 놈, 나는 놈에 뭘 좀 아는 놈. 네. 그 내가 나는 놈 붙어 다니는 놈이 바로 그 뭘 좀 아는 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데 그렇게 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쁜 머리를 물려주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 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 내 아들을 IQ 120 이상은 물려주고 노력해서 서울대 가라 그래야지 IQ 80, 90 물려줘놓고 서울대 가라 그러면 걔 코피 터져서 죽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끼라고 그러죠. 그 돈 냄새 잘 맡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돈 냄새를 잘 맡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돈 냄새를 잘 맡는 애가 있고 돈 냄새를 못 맡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부모가 자식에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도 금융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을 모르면 금맹이라고 그래요. 금융맹. 근데 컴맹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맹이에요. 이 세상은 금융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돈과 연결돼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융을 알아야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돈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검증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30대 때 그 돈에 미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에 미쳤으니까 그 돈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도 봤고 돈에 관련된 책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어떠한 이 정보를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싶다면 첫째는 그 돈 잘 버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30대 때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을 잘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40이 되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급 정보를 얻는 게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뭐 어디에 개발된다더라, 어떤 주식이 앞으로 상종가를 친다더라, 그러한 이 고급 정보를 얻음으로써 열심히 코피 타지게 일하는 것보다도 그런 고급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게 그냥 한 방에 그냥 큰 돈을 버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방의 기회가 오려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한 방의 기회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분은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책을 놓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맞다이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지식이 풍부했다 합니다. 하루 종일 책만 봤으니까요. 저도 뭐 김대중 대통령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그 1년에 목표를 정해놓고 1년에 365권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책을 매일 하루에 한 권은 띈다는 각오를 가지고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책이 얇으면 하루에 2-3권도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책이 두꺼우면 뭐 한 일주일을 걸려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365권을 띈다 먹으면 일단 1년에 365권을 봤어요. 그렇게 몇 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몇천 권을 본 거죠. 제가 그 책을 여태까지 본 책을 하면은 아마 몇천 권이 아니라 몇십만 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책을 보는 거는 그게 바로 제가 열등 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그 학력 순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고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졸에 대한 열등 의식을 가져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인류대를 나오다 보니까 배울 만치 배웠다 해갖고 사회에 나와서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졸 학력이기 때문에 그 학력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갔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 능력을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돈을 버는 지름길을 알려달라, 좋은 정보 없냐 그러면 제가 그 좋은 정보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줄 일? 그래 항상 그러죠. 나는 가치는 나도 투자받거나 도움받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또 오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돈 버는 길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라.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이에게 자문을 받되 투자는 하지 마시라. 제가 이 정보를 준다는 거는 그 사업의 리스크까지 같이 주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정보를 주면 그게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정보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26, 7살 때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크레인 기계라고 요새 인형집게 기계 있었습니까? 인형집게가 옛날에는 담배집게였었어요. 거기다가 담배를 잔뜩 넣고 양담배 뭐 이렇게 국산 담배 잔뜩 넣고 그 돈을 500원짜리 넣고 집게에서 그 담배를 찝는 그런 기계였는데 그게 이제 담배집게였었어요. 지금은 인형집게로 바뀌었죠. 근데 그 담배집게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기계를 부평역 뭐 주안역 역전에다가 하나씩 놨었어요. 근데 그 기계 하나당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었어요. 제가 10대를 놨었으니까 하루 얼마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뭐 집안채가 뭐 5, 600만 원 할 때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데 부평 역전에다가 이제 놔야 되는데 그 역전 앞에 제 사촌 형이 인쇄가 저기 복사집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 포크레인을 당겨 쓰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사집 형한테 형, 이 전기를 쓰게끔만 해주면 형 가게 월세를 내가 한 달치 내줄게 그랬어요. 그 형이 아주 쫀쫀한 행위였거든요. 왜냐면 복사 하나 해줘봤자 뭐 3원 5원 받을 때 아닙니까? 3원 5원 복사 하나 해주는 거로 그 인생벌이를 하는 사람한테 한 달 전기세를 내준다 그러니까 얼타구나 하고 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집에서 전기를 빼갖고 부평 역전 앞에다가 그 오락기를 놨어요. 근데 하루 놨는데 하루 놓자마자 기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한테. 그래서 기계 고장났기 없는데 하고 가서 봤더니 한모 이상 없는데 그래서 뭐 돈통에 문제가 있나 해서 이 돈통을 이렇게 뺐어요. 근데 돈통이 이렇게 긴 철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이만한 높이 이만해요. 거기에 돈이 꽉 차면 70만 원이에요. 나는 설마 거기에 돈이 꽉 찼을 거라 생각, 오늘 났는데 하루 만에 찼을 리가 없다 생각해서 확 잡아다니니까 얼마나 해. 이만한 새덩어리를 내가 한 손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팔목이 꺾이면서 돈통이 바닥에 촥 퍼진 거예요. 그걸 그 형이 본 거예요. 눈이 시둥그레진 거죠. 하루 만에. 그래서 막 쓰레받기로 돈을 주워 담아갖고 다시 챙겨왔더니 이 형이 이러더니 야 이거 얼마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안 쉬어봤는데 뭐 대충 한 뭐 3, 40만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동전을 씌는 호폭이라가 있거든요. 동전을 씌는 기계가. 그래서 거기서 씌웠더니 무려 70 뭐 1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이 그걸 보더니 그 상태부터 왜 자기가 한 달 복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 그냥 하루 만에 나와버리니까 이다부터 이 형이 계속 이제 딴지 거는 거예요. 뭐 동전을 바꿔달라 해서 귀찮다느니 뭐 이 전기 저기 선이 끊어질까 걱정이 된다느니 뭐 경찰이 와서 이거 누구 주인이 누구 거냐느니 계속 이 형이 이제 컴플레인을 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도대체 형 뭐야 그랬더니 야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가 1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는 한 200만 원 정도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150만 원짜리 기계인데 예, 이 형이 야 너한테까지 뽑은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 좀 싸게 팔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형 새로 사도 다시 또 이 돈 그 돈 주고 사야 돼. 중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나중에는 동전 못 바꿔주겠다. 근데 하고 싶은 사람 그래 형 동전 바꿔주기 싫으면 안 바꿔줘도 돼. 하고 싶은 애들이 뭐 주변에 슈퍼고 어디 가서 매점 가서 다 바꾸니까. 근데 계속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형한테 팔았습니다. 120만 원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래. 아니 이제 그 형이 복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그를 팔고 이제는 부평역은 내가 그 형을 줬고 나는 이제 부평역에서 좀 떨어진 나이트 클럽 앞에다 갖다 놨어요. 뭐 여하튼 뭐 하루 그렇게 걸리는데 이제 그렇게 벌던 그 성실했던 그 사촌 형이 돈 맛을 아는 겁니다.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이거 복사해갖고 뭐 이거 뭐 빨리 뭐 몇 장을 해줬니 복사가 제대로 안 됐느니 재보내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한 달에 그냥 하루에 70만 원씩 벌리니까 한 달이면 얼마 2천만 원이 넘게 돈이 벌리는데 자기가 이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는 이 돈 버는 방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 복사가게로 돈을 복사집은 아니 부평역전앞에 녹색보다도 이제 그런 이 사행성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게 이제는 그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담배 찢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담배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면서 인형으로 바뀐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담배를 뽑아갈 수도 있다 해갖고 이제 인형 뽑기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인형 뽑기로 바뀌니까 매출이 양시않잖아요. 100원 넣어갖고 이 500원짜리 담배 뽑을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하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아이들 상대로 해서 가는 방법이 낫겠다 해서 그 이제 돼지 뽑기라고 해서 이렇게 열쇠고리 넣어서 동글동글 해서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애들 문방구 앞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그걸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이 오락세계를 알았잖아요. 푼돈 먹는 게 대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큰 돈 뺏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푼돈 뺏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다 아니면 어떤 일로 해서 핸드폰에서 100원이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경찰서에 고소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경찰서 내 통장에서 누가 100원을 빼갔어.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갈까요? 안 갈까요? 1000원을 빼도 안 갈 거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00원씩 빼가는 사람이 10,000명이어 봐요. 1000만 원 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원만 빼가도 5천만 원을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10원 빼가면 5억을 빼가는 거야. 근데 100원을 빼가면 얼마입니까? 50억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몇천 원, 몇백 원 사기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은 없어요. 귀찮아서라도. 물론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 1,000원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고소해서 가끔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아주 그런 애들 말고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푼돈을 빼먹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거를 이 형이 이제 깨우친 거죠. 저는 옛날에 깨우쳤는데 이제 이 형이 이제 그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문방구에다가 또 이제 저한테 하도 쫄라갖고 그 기계사는 아껴달라 그래갖고 제가 또 세운상가 대림상가 그 기계 파는데 아껴줬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거기서 파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대림상가 또 나도 매달에 있는 가게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줘갖고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거를 문방 앞에다 깔아놓으니까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돈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열쇠고리 같은 거 마스코트 빼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업했는데 그 형은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건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빌라 건축이라는 게 땅 짓고 헤엄치는 비즈니스예요. 땅도 외상으로 사갖고 기성만 올리면 은행에서 돈 100% 나와서 다 집 짓고 세입자들한테 그 새로운 분양자들한테 빚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 떠넘기면 이제 남는 거 그게 빌라 분양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못되는 뭐 반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빌라 분양 사업을 그런 식으로 사업이다 하고 이 형이 또 그 맛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돈을 벌다가 결국은 빚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빚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 결국은 이 형이 그 빌라를 짓다가 망하고 분양이 안 돼서 망하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네. 그 형이 자살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성실하게 그 복사집이나 하던 형을 제가 이 너무 일확천금의 길을 가르쳐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드지 못하는 우리가
부자로 살다 가난하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난하게 살고 부자 살면 다 편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가난하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쫀쫀하던 사람이, 복산하던 사람이 그 빚의 시달림이라는 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두환이 그렇게 욕해도 전두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버티고 죽을 때까지 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뇌물 5천만 원 받았다고 죽은 노회찬 국회의원도 있어요. 딸랑 5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자살하고요. 마누라가 뇌물 받았다고 죽은 대통령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야. 마누라가 노현차한테 받은 거, 박연차한테 받은 것 때문에 본인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5천원, 10억 그런 것 때문에 죽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은 사람은 또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적 멘탈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복사집에서 2원 3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버니까 그 빚에 치였을 때는 그 멘탈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참 슬프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돈을 버는 거가 그런 거예요. 정보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때 그 오락기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 형은 지금도 그냥 복사집에는 하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금융일을 하면요, 100억을 갖다가 일반인이 빌릴 일이 없지만은 건설하는 사람은 100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지려면 시행면허가 자본금이 100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억을 빌려야 자금 납입을 해서 시행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융통하는 방법을, 주변에 100억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100억 가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한경이나 매경의 신문을 보면은 자금 조성이라는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거기서 자본금 대납 이런 게 있죠. 그러면 100억을 빌리려면요 1억을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그 사람 앞으로 100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잔고 증명이라고 그래요. 100억 잔고 증명이죠. 100억 잔고 증명하려면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신문에 내는 애들은 하수인이에요. 걔네들은 그 위에 전주한테 한 7천만 원에 빌려와서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천만 원이 빌려온 그 신문에 광고 낸 애도 그 윗단계한테 5,500에 빌려오는 거예요. 5,500이 빌려와서 7천을 내놓고 7천에 내준 애가 신문 광고를 내는데, 그 5,500에도 5천에 빌려와서 500을 남기고 주는 거예요. 그 5천에 빌려오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30년 전 얘기예요. 그 제가 5천에 빌려와서 5,500에 팔면 앞전 애가 그거를 5,500에 사가서 7천에 팔고 7천에 산 애가 소비자한테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면 얼마를 이익 보아요? 4,500을 이익 보는 거죠. 근데 저를 알 수가 없죠. 저는 신문 광고도 내지도 않지만 그 광고 내는 애도 저를 모르잖아요. 광고 내는 애도 앞 단계 애들한테 5,500에 5,500에 산 애한테 가져가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4,500을 알 수 있지만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5천에 주는 전주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뭡니까? 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보가 더 재산인 거예요. 정보가. 그 정보가 재산인데 이 정보를, 이게 고급 정보인지 이 나를 엮기 위한 사기 정보인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좋은 정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검증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어저께 저한테 금융을 배운 친구가 나가서 지금 현재 코인 다단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그래요. 회장님, 요번에 하는 코인은 대박 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코인 코자만 하면 다 사기꾼 새끼로 듣는다. 왜냐면 코인이 사기가 아니에요. 코인을 하는 놈들이 사기인 거죠. 우리가 돈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돈이 거짓말하지 않는데 돈을 안 갚으면 꼭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코인이 거짓말하나요? 코인을 가지고 하는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지. 코인이 사기를 칠 일은 없잖아요. 코인의 메커니즘은 원래 이 제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신세대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빙자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문제인가요? 네트워크 얼마나 좋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중간에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준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좋은 이론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그런 기업을 사기 기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단계들은 경영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걔네들이 꼭 허벌라이프, 뉴스킨 같이 흉내를 내잖아. 예? 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거 가지고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 투자를 유치하고 결국은 이 보험 시켜버리고 마니까. 그러면 이 코인이 제대로 된 코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사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식 기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10길 물속으로라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습니까?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하려면은 네가 직접 해라. 내가 항상 그래요. 코인 네가 직접 코인 만들어서 해라. 차라리 코인을 만드는 게 뭐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차라리 코인을 직접 하는 게 모를까? 남의 코인 내 주머니를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내 돈을 딴 주머니에 맡겨놓고 돈을 벌어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으라는 거죠. 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다 맡길 거냐. 도둑놈 주머니에 맡겨놓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똑같냐 이거죠. 차라리 본인이 코인에 막 몇십억 까먹었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몇십억이면 코인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지가 만들고 말지. 그럼 자기는 양심적이니까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야. 이 검증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알아야 금맥을 찾는다. 이 정보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정보가 돈이 된다니까 뭐 돈 되는 정보를 주려고 강의하는 거 아니라 고급 이 돈 되는 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얻으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 이 하시려는 사업의 검증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지만 이 돈 되는 정보는 원래 잘 안 가르쳐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면 돈 버는 건 졸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돈이 죽을 때 뭐 진짜 뭐 속옷 반스도 하나 못 가져가는 세상인데 뭐 돈을 더 뭐 저기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단지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돈에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모욕을 당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 강의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 걸어놨더니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저거 무료 강의라 그래놓고 또 뭐 사라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열심히 보고도 안 오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좀 흉악해졌어요. 그래도 성도분들이 만약에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아니 사업에 대해서 진짜 이 정보력이 없으면은 검증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무슨 좋은 아이템 던져주세요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좋은 아이템을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인지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같이 검증하시고 다음에 저는 아이템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돈은 벌고 싶어요.
그러시면 그거는 제가 그냥 돈을 드릴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가 늘 예전에 이제 요새 경매 물건 좋은 물건 많이 나오니까 싼 거 한 돈 1,000만 원짜리라도 시골 농가 주택이라도 하나 한번 경매 한번 받아보시라. 그러면 제가 그걸 활용해서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그 물건도 찾아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럼 내가 사고 말지. 예?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그 정도 품앗이는 하시고 또 산도 마찬가지로 산을 사서 제가 임야 개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도 어떤 산 찾아주세요 좀 말고 본인들이 산을 찾아서 이 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산을 개발하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